안녕하십니까. 장가 컨설팅 팀장 심영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토대로 허튼 돈을 쓰지 않고 세금을 빼놓을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영상은 정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걸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 앞의 영상에서는 인건비, 식자재, 고정비를 70 안으로 맞춰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앞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요식업 시장에서 인건비, 식자재, 고정비를 합쳤을 때 70%가 넘는 매장들은 보통 순이익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식자재, 고정비를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인건비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기에 그럼 사람을 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 퍼센트를 확 낮추고 식자재랑 고정비로 손님한테 만족을 드리겠다랑 똑같은 얘기인데 인건비가 낮다고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 인건비가 낮으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인건비가 이번 달 이렇게 낮게 나왔지? 내가 몸으로 너무 때웠나? 그럼 돈은 아꼈겠지만 손님한테 서비스가 부족했겠는걸? 이런 식으로 늘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추지만 무작정 낮추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식자재 또한 동일합니다. 식자재는 낮출수록 손님이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식자재를 무작정 낮추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에서까지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식자재를 그럼 어떻게 하면 낮출 수가 있어요? 양을 줄이면 될까요? 양을 줄이면 손님한테 티가 날 텐데 그럼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광어, 우럭 세트인데 광어가 우럭보다 싸다고 치고 광어 비율을 늘리고 우럭 비율을 조금 줄여서 5대5 나가던 걸 6.5대 3.5로 나가게 된다면 손님 입장에서 제공받는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광어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럭의 비율이 같은 비율이라도 높게 책정돼서 저희는 순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고 손님이 느끼지 못할 만큼 손님이 느끼더라도 감수하고 넘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우럭 광어 세트를 해놓고 광어구에 우럭 1로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약간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어 100, 우럭 100g이 4,418원과 5,800원이라고 했을 때 둘을 100g씩 준다 했을 때 합치면 1,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광어 140g에 우럭 60g을 제공하면 광어 6,100원, 우럭 3,400원으로 똑같이 합은 200g이지만 금액은 600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보면 7대3이었습니다. 7대3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6대4 해서 조금 덜 남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당 매장 사장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지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점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 공부를 하셔서 세무회계 비용을 아끼시던지 매출을 늘려서 월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수록 월세는 퍼센테이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말이 쉽긴 하지만 매출을 올리는 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세가 너무 아깝다고 매출을 1,000만원 올릴래? 다른 자리 가서 새로 매장을 차릴래?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매장을 옮기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매장 사이즈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3,000에서 6,000은 그냥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식자재 원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메뉴나 새로운 세트, 손님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한 구성 더 내어서 마케팅에 투자를 하시던 모형을 만들어서 길거리 로드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하던 시그니처 상품을 먼저 만들고 사람들한테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투자한다 칩시다. 1,000만원을 투자해서 내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냈어. 6,000만원을 들여서 월세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에 사장님들도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서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메뉴를 먼저 개발을 하시던 우리 매장의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얘기해 볼 텐데 공과금과 유동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꺼야 되는 전기 잘 끄고 켜야 되는 전기 잘 켜놓고 불필요하게 가스 밸브 같은 거 열리진 않았는지 안 꼽아도 되는 선이 꼽혀 있진 않은지 당연히 손님들을 위해 에어컨을 틀 때는 틀어야 하고 크게 이 부분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케팅비 사장님들도 마케팅을 맡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마케팅을 그냥 맡기고 결과값을 아시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마케팅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케팅 대비 효율을 뜻하는 단어가 와스입니다. 해당 업체 기준 네이버 대행을 맡기고 있는 게 한 달에 143만원, 당근마켓 한 달에 10만원, 네이버 검색 광고 한 달에 30만원 충전을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지, 지역 페이지에 26만 4천원 한 달에 총 210만원의 마케팅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효과를 사장님은 모르시더라고요.
하고요. 그냥 마케팅 회사에서 충전해달라 하니까 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3개월마다 그냥 한 번씩 하는 거고, 네이버 광고 남들 다 하니까 또 하는 거고. 그럼 네이버 광고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광고를 해서 손님이 얼마나 늘었는지 수치를 봐야지, 뭐 매출 늘었다고 얘가 마케팅 덕이네 라고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생각에 마케팅에서 노출은 돈이 전부입니다. 돈만 많이 쓰면 우리 가게를 네이버에 도배하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맛집 페이지 1등, 마케팅 업체 문의해서 돈만 쓰면 충분히 순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출이 된다고 해서 매출이 늘진 않습니다. 이거를 경험하신 사장님들은 많으실 텐데, 지역 맛집, 우리 동네 맛집 1등 페이지에 올라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눌러서 보고 매장에 오기까지에는 2가지, 3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노출이 되고 나면 손님들이 클릭을 해서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클릭을 기반으로 우리 가게에 방문, 유입까지로 이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케팅에서 노출을 했다고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클릭 그리고 유입까지, 이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매장에 클릭을 했는지, 우리 매장에 방문을 실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 네이버든 당근마켓이든 인스타든 검색 광고든 광고를 하고 나면 통계치를 알려줍니다. 먼저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사장님들께서는 다 사용하고 계실 텐데, 거기 통계를 눌러보면 리포트 요약도 해주고 예약도 따로 볼 수 있고 합니다. 마케팅 시작 전에는 한 주간 플레이스 방문이 200회, 플레이스 방문이 200회란 말은 노출이 200번 됐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가게를 221번은 클릭했다는 뜻이고, 마케팅을 시작해서 내가 꾸준하게 매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지역 맛집에 올라가게 되었더니 4280번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클릭을 했고 매장에 26개의 예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얼마 써서 26팀 온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4280명이 전부 다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이거에 준하는 10%라도 428명의 수치라도 잠재 고객이 생기신 거고, 실방문 고객은 이렇게 숫자로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케팅 대비 효율이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라 그 말입니다. 당근마켓 또한 똑같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광고를 클릭한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짚어줍니다. 클릭 횟수가 몇 회인지, 클릭률은 몇 %인지. 물론 클릭률이 10%가 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10%가 넘는 매장이 있다면 사진, 그리고 손님들의 마음을 낚아올 수 있는 후킹 문구 등이 정말 잘 세팅되어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잘 나와야 4%, 5% 나오자 평균은 1%, 2%에서 거의 대부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출수 확인하고, 클릭수 확인하고, 잠재 고객이 얼마나 더 있을지, 단골, 쿠폰, 관심 등을 누른 걸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에 대한 결과값을 보는 방법은, 마케팅 비용의 4배 이상은 나오면 광고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100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을 때 노출이 1000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가게를 클릭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4%, 근데 이 40명에서 전환은 1%. 통상적으로 전환이 노출에 비해 1%만 된다 해도 4명, 4테이블. 클릭은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실방문 고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40명의 잠재 고객, 전환이 1% 숫자로 치면 작지만 우리 테이블 객단가가 5만원이라 예상했을 때 전환값이 20만원. 그러나 우리 가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똑같이 노출이 1000번이 된다 치고 클릭률이 2배, 8%, 전환이 2%로 이어지면 똑같은 돈을 지불했지만, 아까 네이버 예약이나 당근 단골 고객으로 해서 예약을 해서 매장에 전화를 해서 네이버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당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실방문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노출수 확인, 클릭수 확인, 예약이나 단골 등등 잠재 고객 수까지 확인하고 나면 100만원에 투자했을 때 잠재 고객이 40명 정도다, 80명 정도다,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게 4명이다, 8명이다. 이에 맞게 마케팅 비용이 효과가 더 잘 날 수 있게, 이 퍼센테이지를 늘리기 위해 어떤 걸 해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킹 문구, 사람들한테 혹할 수 있는 문구, 후킹할 수 있는 문구는 아무래도 이벤트가 제일 많을 것이고, 음식 사진을 이쁘게 찍으면 됩니다. 근데 평범하게 그냥 삼겹살을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 보통 연예인이 우리 삼겹살을 들고 있다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눌러보는 것처럼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마케팅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마케팅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노출, 클릭, 전환 확인을 해서 마케팅 효율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더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가게에 컨텐츠 없이 마케팅에 300, 400을 쓰는 사장님들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늘 얘기 드립니다. 왜 그 돈을 써서 허공에 버리냐?
잠재 고객으로 이어진다? 그래도 늘 후보권에선 밀릴 거다. 왜냐면 무수히 많은 가게들을 손님들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든 눈에 조금이라도 더 띌 수 있게 새로운 메뉴, 새로운 사진,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손님한테 다가가야 된다. 이거를 저는 수백 번 말을 해도 사장님들이 계속 바뀔 수 있게 수만 번까지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사장님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마케팅을 할 게 아니라, 마케팅도 병행은 해야겠지만 그 비중에서 무작정 돈을 쓴다고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게에 컨텐츠를 만드십시오. 컨텐츠를 삼을 수 있는 매장은 바로 옆에도 휴대폰 안에 인터넷 속에 내비게이션에도 전국에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된다. 저희 장가 컨설팅에 문의 남기십시오. 제가 그냥 무료로 전화 드리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그냥 밋밋한 가게에서 조금 더 나은 가게로 업그레이드 되면 당연히 마케팅 효율이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정산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투자를 하고, 늘 의심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마케팅도 그냥 돈 맡겼으니까 잘 되겠지가 아니라 마케팅 정산을 통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그러면 이만큼 들어오고, 그러면 더 올리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계획을 늘 짜시고 늘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흥분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사장님들도 장사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조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